최근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직은 낯설고 어색한 부분도 많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우와, 계곡 물소리 좋다. 역시 거창은 다르네. 내려갈 수도 있나? 거창이 계곡에 큰 바위들이 많거든요. 여기도 큰 바위가 많네. 아, 바람 시원하다. 오늘 텐트 칠 거 아니라서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. 하늘이 지브리에 나오는 것처럼 예뻐. 아이스크림 주셨어요, 캠장님이.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. 천천히 세팅할게요. 배고픈데 이거 먹으면 좀 덜 배고프겠지? 응? 양봉도 하시나? 벌꿀통 있어요. 네밀리 여러분, 제 차가 바뀌었죠? 레랑이에서 피랑이로 바꿔야 될까? 사실은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레이도 멀리 장거리 가면 기름값도 좀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PV5를 계약을 해놓고 있었어요. 근데 언제 나올지 몰라서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그 마음의 준비 이런 거 없이 정말 갑자기 한 2, 3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. 운 좋게도 이 차를 한 달 만에 받았습니다. 한 달 맞나? 아무튼 진짜 빨라도 한 7월 초에 받을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. 이 촬영하는 시점으로 이 차가 출고된 지 금, 토, 일, 월 4일밖에 안 됐습니다. 이 차를 받자마자 주말에 그 부모님 댁 식당을 도와드려야 돼서 갔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 거창을 왔는데 그 레이는 안녕 빠이빠이 했습니다. 어쨌든 저 지금 되게 당황스러워요. 저도 레이 차박도 즐겁게 잘 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걸 뽑긴 했는데 저도 되게 좀 그렇네. 아이스크림 먹고 세팅은 할 건데요.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어제 부랴부랴 뭐 신술레이트, 방진 이거는 몇 개 좀 붙였거든요.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근데 차가 너무 낮아서 좋기도 한데 약간 기분이 이상하네. 땅바닥에 돗자리 펴놓고 앉아있는 그런 느낌? 시원하다. 밤에 춥진 않겠지? 나 전기장판도 안 가져왔는데 슬리퍼도 안 들고 왔던데요. 진짜 보여드릴 게 한 개도 없는데 일단 차박 세팅도 해야 되니까 보여드릴게요.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차박에 필요한 거 대충 챙겨왔는데 제가 맨날 챙기는 거는 이불, 먹거리, 뭐 촬영할 그때그때 필요한 거 이런 거 말고는 없거든요. 그래서 항상 차에 넣어놨다가 다 빼고 챙기려니까 뭐가 빠진 게 많습니다.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아직 평탄화도 안 했습니다. 격벽은 차가 나온다고 하고 바로 전화해서 예약했더니 2달 걸린대요. 7월 말쯤 되거나 아니면 7월 초 될 것 같은데 그럼 에어컨을 사실 못 쓴다고 봐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에어컨 바람을 여기서 사용해 보거나 잘 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늘 잘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문을 열고 자야 되나? 차에서 잘 건데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고 모기장도 없어서 모기 막 들어오는 거 아니야? 까만 거 보이죠? 여기에 방진 작업 그 튠매트 다들 하시더라고요. 그거 붙이고 단열재로
흡입 이거 신슐레이트 아무튼 튠매트에서 나오는 이거를 붙여놨고, 바닥은 그 튠매트만 일단 붙였고요. 휠하우스에도 튠매트 붙이는데, 붙이면 그게 끈적끈적한 타르 같은 게 나오거든요. 은박 그 돗자리 있잖아요. 다이소에서 산 거 일단 깔고 러그를 깔은 거예요. 상황이 이렇습니다. 밖에 꺼낼 거 꺼내고 여기 한번 나름 해볼게요. 오늘 진짜 완전 생짜 처음 이 차박 세팅을 해보는 거거든요. 심란하네. 잘 살다가 망해가지고 쪽방에 온 느낌? 근데 또 방은 커.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더우니까 반대쪽 문도 열어야겠어요. 아직 이 운전석 뒤에 문이 열리는 게 익숙치가 않아. 레이도 그냥 이렇게 문 열지 슬라이드로는 안 열려서 이쪽 문을 잘 안 썼는데 항상 이렇게 돌아서 절로 가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요. 울퉁불퉁하면 잠자기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레이 차박할 때 썼던 코끼리 차박 매트 그 1인용짜리를 들고 왔거든요. 요거 깔고 자면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 미리 깔아놓을까요? 세팅하고. 그러면 넣어놔야겠어. 여기다 넣어놓고, 그리고 조명은 나 닐선도 안 들고 온 것 같은데 뭘 챙겼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. 진짜 뭘 대충 챙기긴 했는데, 이거는 장작, 이거 돗자리, 하로데, 이거 멀티탭 짧은 거밖에 없는데, 휴지, 의자, 이거 다 밖에 놔둘 거네. 이 돗자리는 혹시 몰라서 여기 깔고 가려고 제가 챙겨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앞에 그거 네이할 때 썼던 건데 이거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은데, 이불 치우고 앞자리에 일단 놔두고, 조명도 수레바도 왜 안 들고 왔지? 이거 여기 놔두고 선풍기 꺼내고, 랜턴 꺼내긴 다 꺼낸 것 같은데. 아이고. 이거는 일단 여기다 둬야겠다. 이런 건 왜 챙겨왔지 내가? 닐선 챙겨왔습니다. 챙겨왔다. 이거 다이소에서 산 은박 돗자리. 이 방진하는 튠매트를 깔면 이거를 부분적으로 붙였는데, 이렇게 타르 같은 끈적이는 접착제가 묻어나요. 이거 러그에 묻을까봐 이걸 깔아놨어요. 그래서 이렇게 러그로 깔아놨더니 나름 아늑하더라고. 다이소 돗자리는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그 중간에 좀 겹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놨고, 이렇게 문 열고 있어도 되는데 조금 더 덥거나 비 오는 날은 어떡하지?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.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차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받은 거라 당황스럽습니다. 혹시나 이게 100일까봐 제가 이거 가져온 것 같아요. 이거 좌식 의자. 허리 아플까봐. 이거 근데 어떻게 피노? 이렇게 피네. 이거 어디다 붙이노? 이렇게 쓰면 되지. 얼른 정리해야 되는데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요. 여기는 이제 천장에 마감 처리를 할 거라 이렇게 지금 붙여놨고, 저 풀떼기는 너무 삭막해가지고 붙여놨는데 괜찮죠? 오는 길에 다이소 들려가지고 우리 집 강아지 간식 사고, 이 사료 되게 잘 먹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사고, 요거 정리해놓고, 전기선이 일단 연결해 놓자.
이거를 다리를 끼워야겠습니다. 안 끼우려고 했는데 너무 낮아서 그러네. 이게 문제입니다. 아, 이걸 어디다 둬야 되노? 조명 가방인데. 아, 폴딩 박스를 큰 걸로 바꿀 수도 없고. 이거 두 개를 밖에다 둘까? 밖에다 둬야겠습니다, 이거를. 비는 안 오겠지? 이거 그냥 밖에다 둬도 되지 않을까? 아니면 그냥 이 앞에 이렇게 둘까요? 그냥? 아, 이것도 줄여야 될 것 같아. 줄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그럼 수납이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대충 쓰는 거죠. 다이소 가서 사왔어요. 검은색 고리. 이쁘지는 않네. 그러면 이쪽에 달아볼까요? 여기가 낫겠네. 여기 해야겠습니다.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두 개 달아야겠다. 여기 자꾸 부딪혀, 여기. 얘는 원래 쓰던 거 여기 붙더라고요. 그래서 가져왔고, 수건은 이 정도면 안 되겠나? 그리고 밥상. 밖에 의자 피지 말까? 더워가지고 해가 뜨니까 덥네. 당분간은 줄여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수납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폴딩 박스 큰 거를 놔둘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, 큰 거는 있는데 토르 박스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또 사야 될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여기 달아야겠다. 검은색이라서 잘 어울린다. 이것도 밖에 넣고 싶은데 여기다 올려놔야겠다. 여기 막으면 안 될 것 같죠? 얘도 이제 줄여야 되겠어. 얼추 다 했어요. 이거 여기다 두고. 바람이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덥기는 덥네. 양쪽에 문을 열리니까 바람이 이렇게 통해서 시원하긴 한데 또 불편한 것도 있어요. 신발을 여기 벗었다가 여기 벗었다 하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네요. 이렇게 세팅은 끝났는데 나름 아늑합니다. 흰색인데 노란색으로 바꿔야겠다. 지금 PV5에는 수납장이 없기 때문에 짐을 조금 더 줄이는 걸로. 이렇게 앉아있기도 뭐 오래는 못 앉아있어도 대충 잠깐은 앉아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은박 돗자리 때문에 살짝 미끄럽기는 해. 다리가 쫙 피면 되게 그러네. 여기 제 발 있는 부터 여기 등 있는 데까지 딱 90cm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위에 첫 번째 단계 휠하우스 있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0cm. 그리고 저 위에부터 여기 끝까지가 1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직 구체적인 평탄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지내보고 불편한 거를 하나씩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PV5로 진짜 차박을 시작한다 하면 격벽은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격벽이 냉난방이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앞에 짐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. 가방 이런 거를 다 보관했는데 하나 가지러 갈 때마다 문 열고 닫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불편하고, 오늘은 조금 선선한 편이긴 한데 조금만 더 더우면 와, 이거 큰일 났는데. 전기차인데 에어컨을 들고 다녀야 될 판이에요, 진짜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배고프니까 밥 해가지고 밥 먹고, 오늘 이 전기는 오늘 쓸 건 아니고요. 전기차지만 전기는 캠핑장 전기를 쓰겠습니다. 그래야 될 것 같아. 아직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설명서를 읽어보기도 전에 차를 가지고 왔고, 요번에 제가 최저가로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.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놔두고 하루 때 펴놓고
손 씻고 밥을 해야겠습니다. 아, 좋다. 오는 길도 굉장히 좋더라고요. 오랜만에 하니까 이것도 까먹네. 여러분, 오늘 세팅은 이렇게 끝났습니다. 전기 밥솥에 밥을 먼저 할게요. 이거 없어도 되겠지?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밥부터 해놓고 전기 쿠커 사용해야겠어요. 집에 그 하이브로우 플립박스 있는데 그걸로 바꿔야 되나? 써보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식량이 있는데 요거 해놓고 밥하는 동안 이거 먹을까? 이거 먹으면 밥을 안 먹을 것 같은데. 시원한 맥주 하나 먹고 싶다. 얼음 넣는 통도 안 가져왔어요. 밥을 해놓고 오늘 불고기 가져왔거든. 그동안에 이걸로 갈증 해소를 좀 해야겠습니다. 이렇게 앉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뭔가 어색하고 낯설고 통통통 소리 나죠? 아직 작업을 안 했거든. 이거 하나 빼다가 부셔 먹었어. 그래서 겁나서 못하겠어요. 콘센트 빼야 되고 막 나사도 풀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바닥하고 천장에는 했는데 차갑다. 아, 너무 진한데. 다 먹었네. 물을 좀 탈까? 여러분 어때요? 조금씩 천천히 해보죠 뭐. 이게 안 떨어지나? 생각보다 튼튼히 잘 붙어 있네요. 아, 배고프다. 밥 대고 나면 불고기는 금방 하니까. 저기 절벽 너무 예쁘다. 이 캠핑장은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. 임실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쯤에 이 캠핑장이 있더라고요. 가는 길에 있는 거라 또 올 것 같은데 진짜 예뻐요. 저 절벽에 나무들 막 자라는 거 되게 예뻐요. 물소리 시원합니다. 고기는 저 상에서 구워야겠어. 얘를 꺼내고, 아이고, 바람 부니까 시원하다. 이거 꺼내고, 양파를 썰어야 되는데 대충 칼로 썰겠습니다.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질어질합니다. 원래는 뚝불 있죠? 뚝배기 불고기인데 전 뚝배기가 없으니까 좀 많이 넣어야겠다. 잡채 넣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 앉아서 손이 이렇게 다 닿이는 곳에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. 그리고 익숙치가 않아. 그리고 잡채 가늘가늘해요. 이렇게. 그래서 빨리 익어. 그리고 이거 당면도 넣어야겠다. 뭐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. 오늘은 생 날것의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앞으로도 생 날것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. 아, 근데 잘 때 걱정이다. 잘 때 문을 꼭꼭 닫으면 더울 것 같은데 모기장이 없어요. 다 된 것 같죠? 오늘은 밥 한 개 다 했어요. 사실 밥 한 개 다 하면 양이 많긴 한데 배가 너무 고파서 다 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당면 요리할 때 이 오뚜기 잡채 챙겨가세요. 금방 됩니다.
맛있다, 맛있다. 맛있다, 고기. 진짜 미친 듯이 먹었어요. 비가 오면 어떻게 차박 세팅을 해야 되지? 심란합니다. 진짜 레이보다는 운전하기가 좀 더 편한 것 같고 조금 더 넓어졌다는 거? 근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, 손이 많이 간다는 거. 돈 주고 하면 되는데 또 마음에 드는 게 딱히 없더라고. 이 안이 다 철제라서 좋은 건 이런 거 붙일 수 있어서 좋기는 해요. 나 좀 누워야겠어요. 이번에 제가 가져온 공구는 1년 내내 필요한 필수템이지만 특히 햇살이 따가운 여름에는 꼭 필요한 이거죠. 선크림입니다. 선크림은 공동구매 안 하냐고 되게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제품 중에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첫 번째는 타이디랩 포어리스 선 에센스. 이름 그대로 에센스예요. 선크림인데 에센스예요. 그리고 하나는 이건데 오솔레 UV 실크 선 스프레이. 얘는 선 에센스고 얘는 선 스프레이입니다. 가격이 정말 진짜 역대급 가격으로 가져왔어요. 이 가격이 맞아 할 정도로 가져왔고 두 개 다 다른 회사입니다. 다른 회사로 가져온 이유는 사용하는 그게 달라요. 작년, 재작년에 선크림을 진짜 꼼꼼히 바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기미와 주근깨가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. 한 번도 피부과 시술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차박을 하면서 그 자외선을 바로 받으니까 정말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. 한 번 생긴 얼굴의 잡티는 화장품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특히 저는 엄청 진했거든요. 그래서 레이저 시술 한번 했습니다. 주근깨 기미 다 뺐습니다. 근데도 이게 한 번 생겼던 거라 또 올라오거든요. 조금 더 기간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선크림을 정말 꼼꼼히 발라야 되는데 꼼꼼히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미나 잡티가 올라왔던 이유가 있더라고요. 아침에는 진짜 듬뿍 바르고 나오는데 이 선크림을 3시간이나 최소 4시간 후에는 꼭 발라줬어야 되는데 아침에 화장을 하면 저녁에 촬영이 끝나기 전까지는 화장을 거의 손대지 않아요. 번거로운 것도 있고 화장 상태에서 선크림을 추가로 덧바른 거 자체가 되게 그렇더라고요. 지금처럼 이렇게 선크림을 또 발라야 되는데 화장이 되어 있다. 그럴 때는 이 오솔레 선스프레이를 한 3-4번 흔들어 줍니다.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. 요거 진짜 얼굴에 뿌리기 좋은데 물 없이 만들어진 그런 선크림이라고 해요. 자외선 차단 지수가 SPF 50+, 그리고 PA 얘는 3개, 얘는 4개입니다. 얘는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뿌려주고요. 그리고 이 타이디랩 선 에센스는 팔이나 다리에 발라주기 딱 좋더라고요. 그리고 얼굴에도 발라주기 좋고 이렇게 듬뿍 발라가지고 바릅니다. 배탁 현상이 둘 다 없어요. 근데 되게 촉촉한데 하얗게 일어나지가 않고 진짜 로션 바르듯이 싹 스며듭니다. 그리고 끈적이지가 않아요. 제가 원래 선크림 바르고 나면 손을 무조건 씻거든요. 근데 손을 안 씻어도 끈적이지가 않더라고요. 여러분, 이 두 가지 선크림, 이거는 사실 뿌려도 내가 선크림을 발랐나 하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데 이거는 얼굴에 뿌리기 좋고 그냥 그 더러운 손을 얼굴에 갖다 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고요. 이거 얼굴에 발라도 됩니다. 저 오전에 화장하기 전에는 이걸 발랐습니다. 이걸 발라도 화장이 밀려나거나 그러지가 않더라고요.
벌써 흡수가 다 돼서 끈적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남자분들 바르기에도 굉장히 좋고 한 개당 10,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어서 이거는 몸에 바르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팔다리에 중간에 바르는 용도로 쓰고 이 선스프레이는 얼굴에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. 자외선 지수가 엄청 높잖아요. 저희 밑에 지방은 매번 경보가 울리더라고요. 자외선 지수가 높다고. 야외 활동이 많은데 손이 좀 더러운 분들한테 사용하기 좋은, 골프를 친다거나 뭐 그럴 때 얼굴에 팔에 바르기 좀 찝찝할 때 요 선스프레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선 에센스는 화장하기 전에 바르거나 이거보다 더 많이 발라도 흡수가 금방 됩니다. 그리고 바르면서 엄청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이 많이 나요. 금방 흡수가 되죠. 핸드크림으로 발라도 될 것 같아요. 요새 핸드크림도 선크림 성분이 들어가서 나오더라고요. 요즘에 꼼꼼히 바르고 있습니다. 흔들어야 돼. 이렇게. 얘는 뿌리자마자 그냥 뽀송한 느낌이 들어요. 선크림 2개를 가져온 이유는 목적은 똑같아도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손이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바를 수 없다 하면 선스프레이를 추천하고요. 좀 끈적이진 않는데 약간 피부에 건조함을 좀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. 에어컨 바람 많이 쐬면 피부 속이 건조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한테는 선 에센스 이렇게 추천합니다. 얼굴은 스프레이 뿌리고 팔, 다리는 그 선 에센스 바르니까 좋더라고요. 이거는 제 욕심에 가져오긴 했는데 가끔씩 저한테 립스틱 뭐 바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. 생기 있어 보려고 립스틱을 바르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편이고, 화장을 한 번 하면 거의 수정 화장이나 이런 걸 잘 하지 않아요. 영상을 찍을 때 보면 초반에는 멀쩡하게 깨끗하다가 뒤로 갈수록 초췌해지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. 편하게 하려고 입술 문신을 했어요. 입술 문신을 했는데 이제 많이 지워졌죠. 한 2년, 3년 가까이 되니까 이게 많이 지워졌는데 입술 문신의 단점이 건조하더라고요. 그래서 립밤을 무조건 발라야 돼요. 립스틱을 웬만한 걸 잘 못 바르겠더라고요. 이 소시에떼 선스프레이 회사에서 나온 립 틴트 밤이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추천해 주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. 립밤을 안 발라도 입술이 건조하지가 않더라고요. 365일 립밤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이 립 틴트는 안 발라도 촉촉한 거예요.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뽀송해요. 일단 보여드릴게요. 바로 이 3가지입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총 색깔이 3가지로 나오는데 오렌지, 달링 오렌지, 얘는 핑크인데 이름이 엔젤 핑크, 로즈 레드. 색깔 보여드릴게요. 이제 오렌지 색이에요. 엔젤 핑크, 레드, 로즈 레드, 요런 색깔입니다. 다 빨간색 계열인데 조금씩 다르긴 해요. 이거를 어떻게 바르냐면 일단 핑크를 그 관리도 안 했어요. 거의 막 생짜배기 입술이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엄마 해가지고 약간 번지게 만들어. 그러면 요게 엔젤 핑크고요. 오늘 엔젤 핑크랑 이 로즈 레드? 레드를 안쪽에만 조금 그라데이션 되게 이렇게 발라줍니다. 그러면 얼굴 혈색이 싹 살아나 보이더라고요. 립 틴트 밤은 저는 진짜 화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볼터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 찍어주고, 물론 손으로 톡톡톡톡 해도 되는데 그 다이소에 가면 이거 팔아. 이거 3개에 1,000원인가 해요. 이렇게 조금 퍼트리는 거지. 그리고 여기도 바르는 거야. 남은 걸로 콧등, 그리고 여기 밑에 되게 뽀송하거든요. 근데 촉촉해.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안 붙어. 입술에 안 붙어요. 입술에 붙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 안 붙어. 그래서 요즘에 제가 촬영할 때
무조건 이 틴트밤을 씁니다. 20대들한테는 이게 인기 되게 많거든요. 60대 언니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무튼 구성은 필요한 구성대로 구매하시면 되는데 정말 저렴하게 가져왔습니다. 이거를 계속 공개하고 싶은데 가격을 미리 공개하지 말라 하더라고요. 왜냐면 제일 저렴하게 줬거든. 진짜 저렴하게 줬거든. 이 선스프레이하고 이 키스홀릭이 같은 회사고요. 무료 배송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.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딱 일주일간만이거든요. 원래는 3, 4일밖에 안 준다 그랬는데 내가 빠락빠락 우겨가지고 일주일 달라 그랬어. 혹시 영상을 못 보고 나중에 보다가 공구 또 언제 해요 이렇게 할까봐 내년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예쁘죠 색깔. 뽀얀 피부한테 바르면 진짜 예쁜데 실제로 보면 피부가 좀 누리끼리하거든요. 그래서 이 오렌지가 선뜻 손이 안 가긴 하는데 오렌지 색깔도 쨍한 형광빛이 살짝 도는 그런 립 틴트 밤이에요. 오빠들 와이프한테 립스틱 하나 선물해주고 선크림도 오빠들도 발라야 되는 거 알죠? 요즘 같은 날씨에는 정말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야 돼요. 꼼꼼히 바를 뿐더러 수시로 자주 발라야 됩니다. 그래야지 얼굴에 기미나 잡티 더 심해지면 피부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오랫동안 차박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도와주십시오. 또 광고네 막 이렇게 하면 미워할 거야. 진짜 미워할 거야.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 거 해줘? 좋은 거 해주잖아. 꽤 오랫동안 사용했어요. 꽤 오랫동안 사용해보고 괜찮아서 공구로 해달라고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. 광고비를 받으면 판매가가 올라가고 가격을 낮추고 여러분은 저렴하게 사고 나는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는 거지. 수수료. 근데 그 수수료가 뭐 되게 많지 않아요. 립 틴트는 이렇게 치크로도 사용하는데 여기 톡톡톡 3번, 여기 톡톡톡 3번, 그리고 콧등 1번, 여기 코 밑에 살짝 해가지고 이거 케이스도 다이소에서 샀는데 요거 2개 들어있더라고. 오늘 가서 샀어. 이거는 3개에 1,000원인가? 손가락 퍼프. 그래가지고 요걸로 톡톡톡톡 하면 볼터치가 잘 되더라고. 피부 정말 깨끗해가지고 선크림만 바르고 립스틱만 바르는 언니들. 나 너무 부러워. 나도 그렇게 하려고 정말 꼼꼼히 바르고 꼼꼼히 뿌리고 이러고 있습니다. 내 동생은 이거를 쓰더라고요. 왜 쓰냐 했더니 골프 치러 갈 때 손이 더러우니까 이거를 그냥 얼굴에 싹 뿌리고 다리에도 뿌리고 팔에도 뿌리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.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. 계란꽃 이쁘다. 어때요? 이쁘죠? 이게 커다란 돌이에요. 근데 원래 여기까지 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물이 말라서 없나 봐요. 헉! 다슬기 있다. 엄청 많아요. 다슬기. 나 다슬기 잡아갈까? 와, 완전 다슬기 밭인데? 이만큼 잡았어. 금방 잡았는데. 아무튼 다슬기 진짜 많아요. 진짜. 물소리 듣기 좋다. 시원하다. 산이 정말 예쁘다. 오늘 조금 덥긴 한데 요 정도 더위는 괜찮거든요. 근데 물소리가 엄청 시원합니다. 이 캠핑장 마음에 든다. 불멍해도 되겠나?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한데. 오랜만에 화롯된데 거창을 갈까 순천을 갈까 막 하다가 원래라면 순천이었어요. 일하고 막 이러니까 피곤해서 순천은 조금 먼 거예요. 그래서 거창으로 왔는데 거창으로 오길 잘한 것 같아. 나름 아늑한 것 같기도 하고. 아직 이거 노란색 실을 주문을 안 해서 긴 거 못 만들었어. 이거 팔까? 어때요? 살 사람이 있으려나?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댓글 일단 달아봐줘요. 하늘이 흐린데? 비 올 것 같은데 이쪽은?
왜 죽어가고 있지? 어떻게 자지? 모기장도 없고. 모기장이 없어서 문도 못 열고. 그 집에서 치는 거 있잖아. 모서리에 그거 하는 거. 사각 모기장. 모기야? 모기 하나 물린 것 같긴 한데. 노란불을 해야겠습니다. 아빠가 키운 거 바로 따가지고 가지고 왔어요. 요거 넣고 간장 버터 참치래요. 맛있더라고요. 샤워하고 왔는데도 덥습니다. 다음 주도 덥다는데. 에어컨은 못 키니까 선풍기 켜놓고 자야겠습니다. 이거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. 이게 70이거든요. 아, 길이가 안 되긴 하겠다. 여기가 길이가 좀 안 맞아. 이게 조금 더 길거든요. 저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. 이거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틸리티 모드로 켜야 되나? 시동 켜고 설명서를 읽어봐야 되나? 막막하고 답답하고. 아, 이 격벽 하나로 좀 많이 답답하네. 심란합니다. 차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. 계획 없이 나왔더니 진짜 심란하네. 확인하기. 공조는 안 하고 있고. 이걸로 하면 되겠네. 오호. 네밀리 여러분, 저는 이만 자야겠어요. 이 차 이름 정했어요. PB. PB에서의 첫날 밤. 잘 자보겠습니다. 또 밤 되니까 춥네요. 살짝 후회는 돼요. 아, 괜히 바꿨나? 패신저는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저 지인분이 패신저로 차박 그 평탄화 해가지고 차박 하시는데 그 차를 제가 한번 타봤거든요. 근데 그 차는 되게 아늑하거든? 근데 이거는 이 마감재가 다 보여서 그런가. 그리고 제가 하나 느낀 건 격벽은 이 차 뽑는 순간 바로 달아야 된다. 다들 차를 계약함과 동시에 격벽을 예약한다 하더라고요. 필수품이야, 필수품. 어떻게 잘 해볼게요. 패신저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가격 생각하면 카고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정을 붙여볼게요. 이 PB에게. 2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얼어 죽을 뻔했어. 됐다. 홀딩 박스를 더 큰 거를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. 이게 딸가락 거려서 얘는 빼고 얘는 이대로 놔두고. 버리고 하면 될 것 같아. 집에 가기 전에 여기 거창에서 유명한 창포원이 있거든요. 창포원에 왔습니다. 구경하고 가려고요.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입장료를 안 받았는데 입장료를 받네요. 선크림을 듬뿍듬뿍 발라야 됩니다. 모자를 안 가져왔거든요. 얼굴에도 뿌려야겠어요. 진짜 넓다. 어떡하지? 일부만 보고 가야겠습니다. 이거 다 돌 수 있겠나? 1시간 생각하고 왔는데
자전거 빌려준다는데 자전거 타야 되나? 매표소 끊고 물어봐야겠습니다. 제 입장이 가능해서 요거 붙여드리는 거고 오른손. 오른손이요? 네, 저희가 보이는 쪽이 이쪽이라서. 아. 연꽃 먼저 보고 이쪽에 꽃 펴 있는데도 보고 버들나무 있는데 진짜 예쁘다고 하거든요. 거기도 보려고 합니다. 그렇게 세 가지를 추천해 주셨어요. 그늘진 곳으로. 관광 오신 분들 진짜 많네요. 이쁘다. 그래도 뜨겁긴 뜨거워도 바람이 시원해서 괜찮습니다. 우와. 이제 연꽃이 피기 시작하네. 한 1, 2주 있으면 진짜 많이 필 것 같아요. 잘 가꿔진 정원 같은 모습이에요. 진짜 이쁘다. 분수 물소리 떨어지는 게 시원시원합니다. 이게 버드나무 길인가 보다. 정말 예쁘다. 청포꽃이 진짜 예뻐요. 자전거 안 빌리고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영상 보시고 거창에 여행 오시다가 구경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. 중간중간에 나무 그늘이 있어서 걸어 다니기 딱 좋습니다. 뱀 나오는 건 아니겠지? 맨살에 닿는 이 풀 느낌이 너무 싫기는 한데 재밌다. 여기도 연꽃인데 꽃송이가 엄청 작아. 불회옥잠 꽃인가? 노란색인데 낫달맞이처럼 생겼어요. 장미들이 뜨거워가지고 이제 질 때가 다 돼서 지긴 했어도 멀리서 보니까 엄청 이쁘지 않아요? 달콤달콤해. 노란 장미도 이쁘다. 이거 조그만한 요 장미가 예쁜 것 같아요. 다 이쁜데 그 창포꽃 있는 곳이 제일 이쁜 것 같아. 연꽃 엄청 많이 있네. 찌끔찌끔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는 물이 없네? 자기나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. 꽃인데 되게 이뻐. 이렇게 생겼어요. 요 핑크핑크한 게 꽃이에요. 향기 되게 진하다. 그냥 예쁘네요. 산책하면서 구경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나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. 짠! 아직은 낯설고 어색한 부분도 많고 저 역시 이 변화가 마냥 실감나지는 않지만 새로운 선택이 또 다른 추억으로 이어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.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차박 이야기, 내밀리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